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투어 아놀드입니다. 오늘은 한국 스키어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스키장인 일본 스키장 투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45년 차였는데 시즌이 바뀌어서 이제는 46년 차입니다. 지난 시즌에 스키 이야기를 8곡지 촬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그 정도 계획을 해서 8월부터 3월까지 매월 초에 1개 정도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살 이상까지 스키 타는 것이 꿈이니 이 시리즈 영상도 아직 최소 30년은 더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같이 스키 마니어라면 한 시즌에 몇 번 정도 일본 스키를 떠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오늘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일본 스키장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시나요? 저는 최근에는 한 시즌에 3번 또는 4번 정도 방문하는 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평균적인 한국인 스키어가 일본 스키 투어를 떠나는 횟수에 대해 최적의 빈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 스키장은 한국인 스키어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스키장은 풍부한 자연설로 엄청난 설지를 자랑하고 11월부터 5월 초까지 거의 1년에 7개월 정도 되죠. 오랜 기간 동안 스키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니세코라든지 하쿠바, 노자와 온센 같은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서 많은 외국인 스키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본 스키장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아직이라면 이번 시즌 반드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스키장의 눈은 자포, 일본 파우더 스노우라고 불리우는데요. 그 부드러움과 푹신함으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2m씩 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의 온천 문화와 결합된 스키장 시설은 스키를 끝낸 후 피로를 풀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일본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일본 스키장은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우선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당하게 비싼 숙박비와 음식값, 그리고 부담스러운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숙박비가 크게 오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사전 예약을 3, 4개월 전에 하지 않으면 눈탱이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특유의 음식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음식과 비슷한데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오랜 기간 다녔지만 아직도 제 캐리어에는 신라면하고 오징어 짬뽕, 와이프가 싸준 갓김치가 항상 세트로 들어갑니다. 영어가 안 되는 호텔 카운터에서 당황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요즘은 시골 욕한에 가도 패드로 한국어를 보여주며 친절하게 안내하는 곳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냥 한국어를 하시면 휴대폰 번역기를 꺼내서 대응하는 직원에게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정말 많습니다. 가까운 비행거리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의 리프트권으로 다양한 슬로프와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일본 스키장은 접근성이 좋아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2-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겨울이면은 스키장 지역으로 거의 매시간 출발하는 항공 스키들 덕분에 마음만 먹으면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력만 받쳐준다면 하루 종일 대기 없이 50km 이상 충분히 달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3일만 타면 초급이 중급으로, 중급이 상급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키 마일리지라는 말이 있듯이 오랜 시간 장거리를 달리면 당연히 실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리프트 탑승 횟수도 그렇고 이동거리도 짧은 편이라서 몇 번을 가도 실제로 달린 거리를 확인하면 일본에서 타는 곳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딩 시간을 더 길게, 더 먼 거리를 달리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겨울 설경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겨울철 힘설 산행은 체력적인 부담, 또 예기치 못한 위험성 같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쉽게 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스키어라면 엄청난 설경을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끔 폭설이 내린 한겨울, 레인보우 정상에서 바라보는 선자를 쪽 풍광은 잊지 못하는 선물처럼 기억 속에 새겨집니다. 그런 풍광을 만나면 스키를 타다가도 설경에 매료되어 사진을 찍게 됩니다. 여러분, 하쿠바 하프네 정상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보리샤칠 정상에서 일본 알프스를 보신 적이 있나요? 와, 정말 그냥 우아입니다. 저는 아사히다케의 풍광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풍광에 야, 이거 내가 영화, 다큐멘터리 영상 속에 들어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야호에서 보는 스노우 몬스터는 아니에서 만나는 스노우 몬스터와 살짝 다릅니다. 아니 쪽이 진짜 몬스터입니다. 이런 풍광들은 일본이 아니라면 만나기 어려운 풍광입니다. 물론 유럽 알프스나 캐나다 휴슬러 같은 곳에 가도 엄청난 풍광을 만날 수 있지만 그곳과는 결이 다른 정말 아름다운 풍광을 일본 스키장 여기저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단점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보통 스키어라면 일본 스키장 투어를 한 시즌에 몇 번 가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많이 가면 갈수록 좋을 것 같은데 체력도 그렇고 시간, 또 경비, 개인적 차이가 있어서 딱 하고 정답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추천을 드린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빈도는 한 시즌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가면 체력적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스키는 상당한 체력 소모가 필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몸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어 중에 다치지 않게 몸 상태를 충분히 끌어올린 시점에 투어를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행자 보험은 필수입니다.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여행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예전에 후배가 크게 넘어지면서 골절이 되었는데 응급으로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했더니 12만 엔 정도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병원이 카드를 받지 않아서 일행들이 십시일반으로 가져간 엔화를 빌려줘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투어 빈도로 돌아와서 투어를 떠나는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한 번 가신다면 그냥 가장 좋은 시즌에 가시기 바랍니다. 북해도 도호쿠라면 12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나가노라면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기후라면 1월 한 달 그 정도에 가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확률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기간이 설질이 가장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을 가신다면 좋은 시즌에 한번 다녀오시고 봄 스키 시즌에 한번 다녀오실 것을 추천합니다. 봄 스키는 한국이 폐장하면 바로 이어지는 2주 또는 3주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까지가 됩니다. 제가 일본 스키장을 소개한 영상이 별도의 재생 목록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골라서 가고 싶은 곳에 가셔도 되고 만약에 그곳에 가고 싶은 곳이 없다면 별도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해도는 풍부한 파우더 스노우로 엄청나게 유명하고 국제적인 리조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덕분에 다양한 국적의 스키어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레스토랑과 바가 있고요. 휴식 시간에도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타운에 가면 진짜 외국 느낌이 물씬 납니다. 도호쿠는 상대적으로 서양에서 온 외국인이 적습니다. 그래서 찐 일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해도 못지않게 폭설이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신나는 파우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나가노 지역을 대표하는 하쿠바는 알프스 산맥과 비슷한 웅장한 경치를 자랑하는데 다양한 스키장과 특색 있는 코스가 있어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노자와 온센은 전통적인 일본 온천 마을과 스키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온천에서 피로를 풀고 온천 마을을 산책하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또한 그 유명한 시가공원도, 요코공원도, 롯데 아라이 같은 곳도 나가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노는 북해도보다 상대적으로 덜 춥습니다. 간사이 지역도 실제 가보시면 깜짝 놀라는 스키장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것도 풀시즌에 가시면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스키장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권역별 소개 영상은 제 채널에 일본 스키장 권역별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본 스키 투어를 준비할 때 유용한 팁도 몇 가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약은 미리미리입니다. 인기 있는 스키장 근처의 숙소는 빨리 마감되죠? 그래서 최소 3개월 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한 6개월 전에 합니다. 물론 빨리 예약하면 당연히 할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스키 전문 여행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여름철에 이미 할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패키지 가격이 꽤나 저렴한 편입니다. 둘째로, 장비는 한국에서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빌리면 가격도 비싼 편이고 익숙치 않은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약 장비를 들고 가는 것이 정말 힘드신다면 그래도 최소한 부츠 정도는 반드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츠가 불편하면 스키를 즐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여행자 보험 필수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키는 부상 위험이 있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합니다. 분실보험, 배상보험도 필수입니다. 요즘은 스키장 내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장비 파손이 발생하면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스키장은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날씨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따라서 방한용품과 충분한 여벌의 옷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얇은 우의 같은 방풍 자켓은 필수 품목입니다. 일본에서는 폭설이 내리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2-3시간만 달리면 쫄딱 젖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키 리조트 주변의 관광 명소나 온천을 미리 조사해 두면 더욱 풍부한 여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본에서는 스키장 전체를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땡스키로 들어가서 오후 2시 정도에 마무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하루 스키 일과가 일찍 마무리됩니다. 그때부터 계속 술만 마실 수 없으니 오후 시간에 간단한 관광을 계획하시면 알차게 투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본 스키 투어를 떠날 때 꼭 챙겨야 할 물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을 떠날 때 준비해야 되는 공통적인 물품은 제외하고 일본에 갈 때 꼭 필요한 물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흔히 말하는 돼지코입니다. 정확히는 전원 어댑터죠. 다이소에 가시면 500원입니다. 여러 개 가져가서 일행이 필요하면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맥주 한 잔 사달라고 하시면 개이득입니다. 또 한 가지는 멀티 어댑터입니다. 이거 가져가시면 정말 편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숙소에 가면 어디나 전원 콘센트가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숙소에 전원 콘센트가 1개 또는 2개 정도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충전기 몇 개를 쓰는데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갔을 때 구입한 110V용 멀티 어댑터와 110V 전용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멀티 어댑터는 2m 정도 길이를 구매를 했고 휴대폰 충전기는 3구 정도 충전기를 요도바시 카메라에서 구입했습니다. 요도바시 카메라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선택의 폭도 넓고 좋지만 찾아가기 힘드니까 그냥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해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감기약하고 술약입니다. 일본 투어를 가는데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해지면 대략 난갑입니다. 푸슬이라고 써있는 약국에 가서 일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감기약은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특히 테라프로 데이타임 2개랑 나이트타임 2개 이 정도 4개 정도만 가져가도 일주일 투어에 변수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술약입니다. 물론 술 마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필요 없지만 만약 술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가져가실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술약
이거 전 세계 최고입니다. 컨디션 같은 병입은 불편하지만 상쾌함 같은 포 타입하고 젤리 타입은 가져가기 좋습니다. 만약 조금 과하게 술을 마셨다면 전날 밤에 반드시 술약을 드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날에도 충분히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하루에 딱 2잔 이렇게 정해놓고 드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술꾼들은 어떤 순간 완전 달리는 상황이 가끔 옵니다. 마지막으로 보온병과 간식을 챙겨가실 것을 권장합니다. 일본에서는 배낭을 착용하고 달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방 속에 따뜻한 물과 에너지바 같은 간식이 있다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스키를 타다가 당 떨어지면 사고 위험까지 있습니다. 스키 배낭에 비상용품, 호루라기 같은 거 당연히 있으시죠? 일본 스키 투어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리프트권, 식비 등 상당한 금액이 드는 편입니다. 따라서 예상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저렴한 항공권을 예약하고 스키 여행사에서 판매한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상품은 리프트권, 숙박, 식사가 포함되어 있어 경제적입니다. 특히 스키 동호회에서 가성비 좋게 편성해서 만든 스키 투어 패키지는 정말 좋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식비를 아끼기 위해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라면, 오징어 짬뽕 같은 것을 컵라면으로 준비해 가시면 한 끼 정도 간단하게 먹으면서 한국 음식을 먹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간다면 일본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각종 횟감을 구입해서 맥주와 같이 방에서 함께 먹으면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 스키장과 일본 스키장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국 스키장은 다양한 슬로프와 안전한 스키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눈 상태는 일본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스키장은 시즌 초에 1m 이상의 인공눈을 만들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보강 제설을 해가며 시즌 영업을 합니다. 반면에 일본 스키장은 개장 전에 1m 이상의 자연설이 축적된 상태에서 그것을 베이스로 계속 내리는 신설을 그루밍해서 사용합니다. 즉 완전히 성격이 다른 설질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루밍을 끝내주게 해주는 덕분에 땡스키로 들어가면 2시간 정도 신나게 카빙을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이싱 작업을 한 레이싱 코스를 제외하고 카빙으로 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자연설의 상태 변화에 따른 왁싱 작업이 거의 필수적인 옵션이라 만약 다음날 햇빛이 짱하다는 예보가 나오면 전날 스키하우스에 왁싱을 부탁해 두어야 신나는 활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햇빛이 짠한데 그냥 타시면 움찔움찔? 그것도 뭐 특별한 경험입니다. 일본은 대부분의 스키장에 100% 자연설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서 우리나라 같은 설질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타는 습관대로 스키를 타면 특히 카빙 하시는 분들 안쪽 엣지를 살짝 걸어서 넘겨줘야지 하는데 확 돌아갑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야 자연설 이렇구나.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 정도 스키를 즐기면 우와 자연설 스키장 이렇구나 라고 적응하면서 어느새 신나게 달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스키장은 에버랜드나 인제에 있는 경주용 자동차 서킷 그런 걸 달리는 느낌이고 일본 스키장은 그냥 우리나라 시내 또는 고속도로 약간의 변수가 있는 일반 도로를 달리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절대적으로 좋고 우리나라는 별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짜장면 짬뽕처럼 그냥 취향 차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본 스키 투어는 단순히 스키를 타는 것 이상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아름다운 설경과 함께한 시간,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일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일본 스키장에서는 스키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문화교류,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추구하신다면 더 좋습니다. 리프트에서 만나는 일본인 또는 외국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짧은 대화라고 해도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전통 온천 마을을 방문해서 여러 곳의 온천을 즐겨보신다면 와, 이래서 겨울에 온천에 오는구나 라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저처럼 일본 스키 투어를 몽땅 잊지 못할 추억을 몽땅 기록해보세요. 특별한 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시면 두고두고 꺼내보며 즐거웠던 시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꽤 많은 경험이 축적되면 사진 속의 인물이 분명히 나 자신인데 옆에 어깨동무하고 같이 찍은 친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집에서 하면 벌써 치매 증상의 시작일 수 있으니 검사 받아보라고 와이프가 툭툭 던집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영상으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 앞부분에 날짜와 장소를 이야기하고 기록하면 시간이 흘려도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오래전 영상을 다시 봐도 다시 그날의 라이딩 감각까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스키어들이 일본 스키장 투어를 몇 번 가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스키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